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구독자 고민 상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자 고민 상담의 주제로는 자포스팅에 지원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임을 믿어도 될까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HS님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직장에서 인정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서장이 아닌 그 위의 팀장으로부터 바로 업무 지시가 자주 오곤 합니다. 타 부서원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현재 제 상황에 알맞는 해결책을 얻지 못해 상담을 드립니다. 팀장이 업무 지시 자체에 불만이 있진 않지만 부서장 모르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 조치, 후 보고 형태의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를 지시하여 진행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해 부서 업무에 지장이 가게 됩니다. 부서장도 팀장 지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가지지는 않지만 괜히 가운데에서 눈치가 보이네요. 업무는 더 많아지고 회사에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눈치가 보여서 스스로의 업무 강도는 더더욱 올라가게 되네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정말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좀 신이 났다가는 소위 팀장의 라인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부서장이나 다른 부서장들한테는 마치 조직의 보고 라인을 지키지 않는 어쩌면 개념 없고 어쩌면 정치적인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사실 되게 억울하죠. 내가 먼저 팀장한테 어필하려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계속 중간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팀장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 자체는 많고 힘들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럴 때에는 그 나의 부서장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데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팀장님께는 굳이 큰 내색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경우 팀장님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팀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하셨거나 한국말이 많이 서툰 그런 교포 팀장님의 경우에는요,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의 일 처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독자님과 대화가 잘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세부 정보라든지 히스토리 또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하고 소통하면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해결이 아주 쉽습니다. 팀장님의 그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속계 부서장을 계속 개입을 시키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이 팀장님한테도 자연스럽게 이 한국 사회에서의 회사 문화, 그것에서는 이런 조직의 하이라키라든지 아니면은 부서장의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서서히 해결이 될 겁니다. 팀장님의 의도 두 번째 가능성은요. 이 팀장님이 부서장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겠죠. 소위 이 부서장을 제끼고 구독자분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구독자분이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서장이 예를 들면 좀 허허허 하는 그런 호인이 아니라 야심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야심이 있었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거고, 겉으로 막 적극적인 내색을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부터의 불만이 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고 현실화가 됐을 때 구독자분에게 이 원망의 화살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독자분의 능력이 너무 출중한 경우입니다. 이 현재에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하고 계신 모습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세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독자분께서 현재 포지션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잘 일하는 그런 모습이 팀장님의 눈에 띄었고, 또 여러 석세서의 후보들로 아마 점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그 팀장님이 이런 모습을 현재 구독자분의 부서장이나 또는 그 부서장급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보여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석세서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속 담당 부서장에 의해서 추천받는 형식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데요. 이런 과정을 팀장님이 임의로 확 줄여버리고 발탁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는 구독자분을 흠집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단 현재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님뿐 아니라 이 구독자님의 동료, 그리고 현재 이 부서장급의 다른 야심가들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에 이 팀장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자주 업무 지시를 받고 또 보고하고 하는 그런 구독자님의 모습이 이 구독자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그들의 눈에는 예뻐 보일 리가 없고,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구독자님에 대해 관찰하고 소위 들쑤시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똑똑해서 그런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독자님에게는 아군이 필요한데, 이 회사 내에서 구독자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아군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요, 현재의 부서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고 필요한 그런 것은 구독자님이 부서장님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겁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그 팀장님과의 대화, 그리고 업무적인 진행 상황, 이런 것을 부서장님하고 투명하게 충분히 공유를 하고요. 필요하면 부서장님으로부터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신뢰를 꾸준히 쌓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래야지 구독자님이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속도를 내서 잘 나갈 때 이 지금의 부서장님들이 주변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장 큰 방패막이 되어줄 거예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팀장님으로부터 바로바로 수명 업무를 자주 받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요, 대개의 경우에 납기가 굉장히 촉박하고 또 품질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해서 이 구독자분 스스로가 심신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이럴 때에 이 부서장님과의 관계를 후순위로 두고서 좀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꼭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꼭 시간을 내서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부서장님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하고 부서장님에게 구독자님께서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청하고 또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어느 정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센스 있게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이 부서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날의 대화가 너무 고맙고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간단히 메시지를 남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소하고 자잘하지만 그 부서장님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는 그런 노력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이야기가 HS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이 이야기가 필요해 보이는 지인이 떠오른다면 공유하기를 통해서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초였습니다.